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그동안 새로운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물론 이곳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여전히 격리 중이고 매우 제한적인 경제 활동만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저도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새로운 일들에 대한 반응이 있었으며 이 기회를 활용해서 좀 더 넓은 디지털 세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생각은 많았지만 생업에 쫓기다 보면 새로운 일을 시도할 기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혹독한 격리 기간이 그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을 더불어 제가 시도하는 것들에 대해 함께 생각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종종 이곳에서 다루어 보기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누어 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미 제목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여러분과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너무 다른 문화나 언어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 소통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능력이 주어져 있죠. 태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 부모와 주변 사람으로부터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을 무려 12년 이상을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의무적으로 공교육 속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우죠. 수학 능력, 역사, 사회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을 주입받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를 남겨주지는 않았죠. 공교육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만 사회에서 인간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집단적 사고를 심어줄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교육 시스템들은 이전의 낙후된 시스템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자라온 사회와 너무 다른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통솔하는 계층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중앙 통제식 시스템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최고 결정권자가 내리는 명령을 아래로 전달받으며 복종하는 형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게 사회 모든 곳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직업들은 중앙정부가 인증해주는 기관에서 자격증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증명서가 만들어지고 정부기관은 그런 인증 서비스를 하는 곳이죠. 즉 신뢰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뢰를 제공하는 기관이 정부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의사, 변호사, 변리사, 기능사 등등 수많은 전문직의 인허가를 정부가 담당하여 실력을 검증하고 관련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허가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국가의 허가증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실력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꼭 직업 관련 자격증뿐만 아니라 신원증명이라든지 부동산 소유 증명이라든지 신뢰가 필요한 모든 곳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즉 신뢰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정부가 없어도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죠. 이 내용, 즉 블록체인과 신뢰에 대한 내용까지 다루자면 오늘 이야기가 너무 샛길로 빠지니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 언급하기로 하죠. 오늘은 교육과 직업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직업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매일매일 새로운 직업이 발생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은 이 모든 것을 쫓아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죠.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새로운 전문 직종을 분류하고 자격증을 발급해야 할지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 분야에서 시장의 수요에 맞춰 자체적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자신의 결과물로 인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바로 공교육 시스템의 효용성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일제시대 때 도입되어 한국 시민을 모두 천황의 시민으로 개조시키려는 일환으로 시작되었죠. 물론 일본 본토에서 시행이 되어 매우 효과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후 한국은 독립하고 교육 내용이 조금 변화하기는 했지만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그럼 일본은 이런 근대적인 공교육 시스템을 스스로 창안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근대 공교육 시스템은 영국의 산업혁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매우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생산성이 극대화되면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국제 무역의 확대와 대형 공장이 탄생하고 대량 고용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기계식 공장이 만들어지고 대량 고용이 필요해지며 수많은 표준화 작업도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하는 단위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를테면 길이, 무게, 부피 등의 단위가 각자 살아온 환경과 문화에 따라 모두 다르다면 업무가 비효율적이 되고 일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워지겠죠. 예를 들어 가죽을 대략 30cm 길이로 잘라야 하는데 길이 단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한 발 크기, 즉 1피트라고 해서 명령을 내렸다고 가정해보죠. 그러자 A 인부는 자신의 발 크기의 기준으로 해서 22cm를 자르고 좀 더 발이 큰 사람은 35cm를 자르고 한다면 결국 가죽 길이는 들쭉날쭉 불규칙한 크기로 잘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화된 길이를 제정하여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크기를 인식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산업화와 함께 표준화라는 것이 대두됩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 ISO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은 1947년 탄생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지역적 표현화 시도가 있었고 단체들이 있었지만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제 단위의 단체는 이때가 처음이죠. 이런 식으로 표준화 없이 그리고 공통적인 문화가 없다면 함께 일을 하는 협력 체계에 매우 큰 지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구나 공장 시설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자질구레한 표준 도량형에 대한 교육과 사측 연상,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야 한다면 매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공교육이 매우 중요해졌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공교육이 시행된 시기는 독일이 가장 빨랐습니다. 1700년도 초에 이미 의무교육을 시작했고 영국은 1800년도 초에 의무교육이 시작되었죠. 이렇게 공교육은 국가 산업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 이들을 국가가 교육을 담당하고 기업은 이미 준비가 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죠. 여기서 보다시피 교육은 개인에게도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기업에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죠. 이렇게 교육 비용은 국가가 지불하고 혜택은 기업이 보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이와 비슷한 일이 많이 발생하지만 오늘의 논점은 이게 아니니 다음 영상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가 기반의 사회에서 직업을 구하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과정을 패스해야 하고 더 전문적인 여러 가지 과정을 패스하며 자격증을 만들어야 하죠. 소위 스펙 쌓기를 해야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 구조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더 이상 스펙이 큰 효과를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스펙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스펙을 가지게 되어 오랜 시간 공들여 받은 교육들과 자격증이 그렇게 좋은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즉 고스펙이 너무 흔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많은 직업이 더 이상 스펙과는 무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을 사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다양한 직업으로 이것저것 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느 청년의 생활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현재 나이 22살이고 직업은 다양합니다. 오전에는 유튜브를 통해 독학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는데 파이버라는 플랫폼에 자신의 샘플 작업 등을 올려놓고 의뢰받은 몇 가지 디자인 작업을 집에서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페디도샤, 배달의 민족 남미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앱을 켜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평균 6곳에서 음식을 배달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자신의 승용차로 우버라는 앱을 켜서 택시와 같은 일을 하며 저녁에는 유데미라는 곳에서 스페인어 회화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 청년이 하는 일에는 그 누구도 자격증과 학교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가상으로 성정한 청년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활 방식이 사회에 확대되어 가면서 힘들게 공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기업에 취직해야 할 때에는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지원 자격도 없었죠. 하지만 인터넷 시간제 직업들이 발생하자 어떤 요구 조건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성별, 나이, 학력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오직 실력만 보게 된 것이죠. 물론 운전이나 배달 같은 단순한 일들은 실력이라는 것이 크게 필요 없지만 말이죠. 나름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 장문, 번역, 작곡 등 수많은 일들이 더 이상 자격증과 무관한 직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보고 일을 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언어만 된다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를 의뢰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 플랫폼에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의 전문가들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일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교육 시스템은 그 어떤 것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아직도 1960년대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일률적인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러겠죠. 학교는 직업 교육소가 아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를 통해 기대한 것이 무엇이죠? 왜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스카이를 바랬던 것일까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우리는 소득 높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라고는 못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직업적 보장을 못해주게 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성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사라진 지는 매우 오래된 듯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집단 문화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왕따와 같은 문제가 매우 자주 언론에 노출되고 있죠. 그리고 국가는 자주 공교육을 사상주입 기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은 정부와 권력자를 우상화하여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아르헨티나에서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되도되며 약자의 차별을 막자는 대의를 앞세워 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시민의 자유를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교육기관에 침투하여 자녀를 부모의 가치관으로 교육할 권리가 사라지고 있죠. 많은 나라들에서는 미성년 자녀들이 스스로 원할 경우 성전환 약물을 주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허락도 필요 없어졌죠.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 부모가 구금되거나 자녀를 국가기관이 지정한 곳으로 위탁 보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올바른 교육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치와 같은 광신적 집단이 되도록 강요받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교육에 강제로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회는 너무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 시스템은 더 이상 현대 그리고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은 공교육에 기대를 접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은 시일에 큰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공교육은 스스로 몰락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의 공교육은 세금만 축내는 쓸모없는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설사 학교를 성실히 졸업해도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정말 가르쳐야 되는 필수적인 교육 중 한 가지는 금융에 대한 교육이죠. 하지만 이런 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